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던 사람을 9,000km 떨어진 그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주간 연락이 두절됐고 알고 보니 군대에 입대했다고요?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의 작은 도시 플로브디프에서 태어난 마리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과의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플로브디프는 불가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저 작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고 다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저희 집은 좁은 아파트였지만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지식만이 너를 이 도시 밖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저는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외국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배웠고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때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통역사나 번역가가 되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졸업 후 독일의 민헨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언어학을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민헨에 도착했습니다. 유학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집에 대한 그리움이 저를 밤마다 울게 만들었죠. 하지만 대학 기숙사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것은 한국인 유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수진, 민지, 그리고 지연. 3명의 한국 친구들은 저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고 우연히 같은 독일어 집중 과정을 듣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언어를 잘 몰라 영어로 소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 몇 마디를, 저는 그들에게 불가리아어를 가르쳐주며 재미있는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새 친구는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삼성, LG 같은 회사 이름과 K-파프 정도밖에 없었던 저는 친구들을 통해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주말마다 일했는데 그곳에서 번 돈으로 유럽 여행을 다니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프라하, 빈, 베니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중요한 프랑스어 과제로 파리에 일주일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수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마리아, 사실 내 오빠가 이번 주에 민헨에 올 예정인데 내가 파리에 가야 해서 너무 미안해. 혹시 오빠가 도착하면 간단히 도시 구경이나 식당 위치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친구의 가족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3월의 어느 춘분, 수진의 오빠 재현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83cm의 키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로봇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대학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항상 마리아 씨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가리아에서 온 똑똑한 친구라고. 아, 그런가요? 저는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수진이랑 다른 친구들 덕분에 독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민헨은 처음 방문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함께 둘러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재현 씨와 민헨 곳곳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잘츠부르크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도이치 박물관에서 로봇공학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였고 그런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공항으로 가기 전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책갈피였는데 아름다운 한국 문양이 그려져 있었죠. 마리아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미넨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연락해 주세요. 제가 수진이처럼 잘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명함을 건네주었고 저는 어색한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단 일주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리움이 밀려오는 걸까요? 수진이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빠가 잘 다녀갔어.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만 말했죠.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 책갈피는 제 가장 소중한 책 사이에 끼워두었고 간간히 꺼내보며 그 일주일을 회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초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재현 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몇 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저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였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답장을 주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 봄 방학 때 한국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이번에 민지, 지연이랑 같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갈래? 유럽에서만 여행했으니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재현 씨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재현 씨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빠 보고 싶어? 당연히 만날 수 있지. 오빠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미리 말해놓을게.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권, 비자, 그리고 설레는 마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괜히 찾아가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는 나를 그저 동생,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을까? 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3년 5월 저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빠르고 정확한 입국 절차, 친절한 공항 직원들.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공항은 처음 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울에 가면 더 놀랄 거야. 그녀의 말대로 서울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곳곳에 푸른 공간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뷰에 넋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자 건물들은 색색의 불빛으로 물들었고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첫날 밤 수지는 재현 씨에게 연락했고 우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1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현 씨는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성숙해 보였고 한국의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이 그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미소 지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마리아 씨,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부드러운 인사에 저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그날 종일 서울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 북촌화 농마을, 인사동, 남산 서울타워까지. 재현 씨는 완벽한 가이드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곳곳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복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웅장한 궁궐의 모습은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우와,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5천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런 자부심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으로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모든 음식이 새롭고 맛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수진과 다른 친구들의 조언대로 천천히 먹다 보니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북촌한 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전통 한옥,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꽃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제게 한옥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방식이에요. 나무, 흙, 돌 같은 자연 재료로 지어지고 계절에 따라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유지되는 지혜가 담겨 있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그의 지식은 깊었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타워에 올랐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탑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빛의 바다처럼 펼쳐진 도시, 그 속에서 한강이 푸른 리본처럼 흐르고 있었죠. 서울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예요. 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별이 내려온 것 같네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수진과 다른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첫날의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 씨는 내일도 시간이 되면 또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수진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서울 곳곳을 누볐습니다. DMZ 투어, 롯데월드, 강남의 쇼핑거리, 홍대의 젊은 문화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스마트 기기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 통합되어 있었고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연결되고 디지털 안내판이 있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네,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재현 씨의 설명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고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교육과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도 여행했습니다. 수원화성, 에버랜드, 그리고 재현 씨의 부모님이 사시는 일산까지. 일산에서 저는 한국의 가정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재현 씨의 부모님은 무척 친절하셨고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한국 전통 음식은 제가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마리아. 우리 재현이 친구라면 우리 딸이나 다름없어요. 재현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 씨와 함께 일산 호수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달빛이 호수에 반사되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은 어때요?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K-파프이나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와보니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들으니 기쁘네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연구, 제 공부, 우리의 꿈과 미래에 대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저 7월에 군대에 입대해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군대라니? 그는 이미 박사학위도 있고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군대에 가야 한다고요? 군대요? 하지만 왜?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나이도. 한국에서는 모든 건강한 성인 남성이 군 복무를 해야 해요. 저는 유학 때문에 미뤄왔을 뿐이죠.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심지어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도 자국으로 돌아와 군 복무를 한다니.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야 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8개월이요. 내년 말쯤 제대하게 될 거예요. 18개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겨우 제외했는데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재현 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불평 하나 없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군 복무는 한국 남자로서의 의무예요. 북한과의 휴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우리 모두가 언제든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테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애국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미 의무 군복무가 폐지된 지 오래였기에 저에게는 더욱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정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정확히 입대하시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이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한국 여행은 2주 후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재현 씨, 혹시 제가 돌아가기 전에 시간이 되시면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 씨에게 한국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과 다른 친구들은 가끔 함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재현 씨와 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를 통해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난 날 우리는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단 2시간 30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도의 속도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기차가 정말 빠르네요. 유럽의 고속철도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아요. KTX는 한국의 자랑 중 하나예요. 전국 어디든 반나절 안에 갈 수 있게 해주죠. 이것도 한국의 기술력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부산에 도착하자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도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푸른 바다, 해변가의 카페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시장까지.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따스한 햇살을 만끽했고 감천 문화마을에서 알록달록한 집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씨앗 호떡을 먹으며 재현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여름마다 해운대에 왔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없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린 재현이 해변에서 뛰어노는 모습, 부모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 지금의 성숙한 남자가 된 과정까지. 부산에서의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반짝이는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따뜻한 감촉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리아 씨, 사실 처음 민헨에서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제 상황도 복잡했지만 그의 고백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동안 감춰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현 씨가 떠난 후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것도 반은 재현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순간 광안대교의 화려한 조명들이 마치 우리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재현 씨는 휴가를 내어 제 여행 일정 내내 함께해 주었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고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을 등반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해안, 그리고 올레길을 따라 걸으며 느낀 평화로움. 우리는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올랐고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재현 씨와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리아 씨와 함께여서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흘러갔고 어느덧 독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국 전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선선한 밤바람.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우리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리아 씨, 이번 여행은 어땠어요? 재현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재현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씨 덕분에 제 나라를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곧 다가올 이별과 그의 군 입대가 우리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마치면 꼭 독일에 찾아갈게요. 재현 씨가 약속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서 다음에는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 씨는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별의 순간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고 그의 품에서 떨어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 그는 여전히 손을 흔들며 서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재현 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기 전에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한국의 추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졸업이 다가오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번역과 통역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우연히 뮌헨에 있는 한국 기업의 채용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해 다국어 능통자를 찾고 있었고 특히 동유럽 언어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다. 저는 즉시 이 소식을 재현 씨에게 전했습니다. 재현 씨, 제가 뮌헨의 한국 기업에 지원해 보려고 해요. 합격하면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제 소식에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꼭 합격하길 바랄게요. 마리아 씨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회화부터 배웠고 수진과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특히 재현 씨와의 대화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서툰 한국어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한국 기업 문화, 비즈니스 에티켓,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접일이 다가왔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면접관은 3명의 한국인 임원들이었고 영어로 주로 진행되었지만 간단한 한국어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제 능력과 열정을 보여주었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간단한 한국어 인사로 면접을 시작했을 때 면접관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접 후 2주 동안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재현 씨, 제가 합격했어요. 저는 기쁨에 넘쳐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마리아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네요. 입사일은 9월 1일로 아직 2달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해 한국어를 더 공부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입사 전에 재현 씨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7월 중순이면 그가 군대에 입대할 테니 그 전에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재현 씨, 입사 전에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해요. 재현 씨를 입대 전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우리는 7월 초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이미 한국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마치 두 번째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현 씨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3달 동안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 방문은 2주로 짧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보냈습니다. 재현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의 산들,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역사유적까지. 특히 경주 여행은 특별했습니다. 불국사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석굴암, 그리고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안압지까지.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유적들이 1000년 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불국사의 석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침략을 겪었지만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왔어요. 그것이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정신이죠. 우리의 마지막 밤, 경주 호텔 방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까지. 마리아 씨, 제가 군 복무를 마치면 정식으로 사귀어 볼래요? 재현 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재현 씨가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은 앞으로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마지막 이틀은 재현 씨의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번에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 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어머니의 지도 아래 저는 서툴지만 정성을 담아 요리를 배웠습니다. 마리아, 솜씨가 좋네요.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출국일 재현 씨는 다시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번 이별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면 연락이 어려워질 테고 18개월 동안 만날 수도 없을 터였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휴가 때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8개월이 지나면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재현 씨가 위로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더 멋진 모습으로 마리아 씨 앞에 나타날게요. 그때까지 미넨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어도 많이 배워두세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깊은 포옹을 나누고 이별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뮌헨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유럽 지사는 생각보다 더 큰 규모였고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유럽 마케팅 팀에 배치되어 불가리아를 비롯한 동유럽 시장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한국식 기업 문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팀워크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재현 씨는 7월 15일에 예정대로 입대했고 그 후로는 연락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기초 군사 훈련으로 전화나 메시지가 불가능했고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에게서 첫 편지가 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에게 기초 훈련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잘 적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마리아 씨를 생각합니다. 마리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새 직장은 어떤가요? 빨리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나 마리아 씨를 그리워하며 재현.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고 그때부터 우리는 편지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부분을 한국어로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9월 말이 되었고 저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업무 성과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와의 소통에서 제 역할이 중요했는데 점점 늘어가는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 씨로부터 2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편지가 왔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겨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훈련 중 다쳤거나 아니면 나를 잊은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수진에게 연락해 재현 씨의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마리아, 오빠가 최전방 지피 감시초소로 배치받았어. 거기는 보안이 엄격해서 편지도 자주 보내기 어렵대. 걱정하지 마, 곧 연락이 올 거야. 최전방이라니.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군 상황과 비무장지대 DMZ에 대해 찾아보았고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 중 하나, 그리고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재현 씨가 있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재현 씨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짧았지만 그가 안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에게 걱정을 끼쳐 정말 미안합니다. 최전방으로 배치되어 연락이 어려웠어요. 여기서의 생활은 긴장되지만 동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를 생각하면 항상 힘이 납니다. 곧 휴가가 주어질 예정인데 그때 더 자세히 연락할게요. 사랑합니다. 재현. 사랑합니다. 이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회사에서의 첫 성과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동유럽 시장 개척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더 많은 책임과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회사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2월 재현 씨가 첫 휴가를 얻어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들은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고 군인다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재현 씨.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군 생활에 대해, 저는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쯤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씨, 다음 휴가 때 혹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의 요청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하지만 회사에 휴가를 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를 생각하며 지내요. 그의 이해심 있는 태도에 저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휴가가 끝난 후 재현 씨는 다시 최전방으로 돌아갔고 우리의 연락은 다시 편지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더 자주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저는 그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회사 업무로 불가리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것은 거의 3년 만이었고 부모님과 오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기뻤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제가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마리아, 네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지식이 너를 이 도시 밖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청년은 어떻게 됐니? 아직도 연락하고 있니?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군대에 있어요. 내년 말쯤 제대할 예정이에요. 오,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어쩌면 나중에는 한국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단지 너무 멀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구나. 고향 방문 후 저는 더욱 활기차게 일에 매진했습니다. 동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 내에서도 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한국 본사와의 소통도 더 빈번해졌습니다. 덕분에 한국어 실력은 더욱 향상되었고 이제는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이 되자 재현 씨는 두 번째 휴가를 얻었고 우리는 다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모습은 더욱 건강해 보였고 군인다운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네, 재현 씨 덕분에 힘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도 잘 되고 있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정말요?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동안 배운 한국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재현 씨, 저는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재현 씨를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본 경주의 밤하늘, 제주도의 일출. 모두 잊지 못해요. 와, 정말 놀랍네요. 한국어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정말 감동이에요. 재현 씨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2월이면 제대할 예정이었고 그 후에는 원래 다니던 로봇공학 연구소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제대하면 바로 미넨으로 갈 거예요. 마리아 씨를 만나러요. 그의 말에 저는 벌써부터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그동안 재현 씨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도 많이 연습할게요. 기대할게요. 마리아 씨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 군대 음식이 더 맛없어지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미래의 재회를 꿈꾸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7월 초 북한과의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고 최전방에 있는 재현 씨에 대한 걱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수진에게 연락해도 그녀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뉴스에서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 하지만 지피에 있는 병사들은 비상 근무 중일 거야. 오빠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마침내 재현 씨로부터 짧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걱정을 끼쳐 정말 미안해요. 상황이 조금 긴박해졌지만 저는 안전합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위협은 없었어요. 마리아 씨를 생각하며 매일을 견디고 있습니다. 곧 다시 편지 쓸게요. 항상 사랑합니다. 재현. 그의 편지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긴장감.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현실이었습니다. 8월 회사에서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고, 저는 3개월 동안 서울 본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엄청난 기쁨이자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 씨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정말 축하해, 마리아. 수진이 소식을 듣고 전화했습니다. 서울에 오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그리고 오빠가 휴가를 받으면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고마워, 수진아. 정말 기대돼. 서울에서 일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서울 파견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고 저는 그때까지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일상 회화,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 에티켓까지.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9월 말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업무를 위한 방문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마중 나와 있었고 그녀와의 재회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리아, 너 정말 달라 보인다. 더 성숙해 보여. 수진이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래, 수진아. 더 예뻐졌어. 우리는 함께 웃으며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울 본사에서의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본사 건물, 다양한 부서와 직원들, 그리고 한국식 업무 방식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마케팅 전략을 직접 본사 임원들에게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들의 놀라움과 칭찬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더구나 불가리아 시장에 대한 통찰력도 뛰어나고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케팅 이사님의 말씀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울 생활 2주차 재현 씨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11월 초에 4일간의 휴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1년 반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재현 씨는 군복을 입고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고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듬직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마리아 씨.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저는 모든 기다림과 걱정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재현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마리아 씨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우리만의 소중한 시간. 재현 씨는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회사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최전방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24시간 경계 근무도 있고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니 견딜만 해요. 그리고 마리아 씨의 편지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재현 씨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 편지들 덕분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4일 동안 서울의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예전에 가봤던 장소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재현 씨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마리아 씨, 이건 제가 군대에서 매일 밤 마리아 씨를 생각하며 만든 거예요.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나무 조각에 정교하게 새겨진 한국 전통 문양, 그리고 뒷면에는 우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현 씨. 이게 정말 재현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군대에서 목공예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마리아 씨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그의 정성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그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사람이라고. 재현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길게요. 그리고 저도 선물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패키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뜬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불가리아 전통 패턴과 한국의 색감을 조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뜬 스카프예요. 추운 겨울 최전방에서도 재현 씨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마리아 씨. 그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걸 보면서 매일 마리아 씨를 생각할게요. 우리는 서로의 선물을 교환하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2월에 제대할 것이고 그 후에는 서울의 연구소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12월 말까지 서울에서의 파견을 마치고 뮌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리아 씨, 제대하면 바로 뮌헨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요. 재현 씨의 진지한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요. 어디에 있든 재현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짧은 재회는 끝이 났습니다. 재현 씨는 부대로 복귀했고 저는 다시 회사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이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11월 말 서울에서의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북한과의 국경에서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북한군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고 한국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재현 씨가 있는 최전방 지피에 대한 걱정이 다시 저를 엄습했고 수진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도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갑자기 모든 통신이 끊겼습니다. 재현 씨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수진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된 것을 느꼈지만 외국인인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12월 초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전방 지피 중 하나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양측은 빠르게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피가 정확히 재현 씨가 있는 곳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에 떨며 어떻게든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군사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고 일반인인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마침내 수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오빠가 다쳤어. 총격 사건 때 어깨에 총상을 입었대. 지금은 군 병원에 입원 중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현 씨가 다쳤다니. 그것도 총상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심각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제야 연락이 온 거야? 저는 울먹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 군사 기밀이라고. 어제 저녁에야 알게 됐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하지만 재활이 필요할 거래. 저는 즉시 병문안을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수지는 민간인은 군 병원에 출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저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했죠. 그럼 언제 볼 수 있을까?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면 조기 제대할 가능성이 높대. 아마 이번 달 내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비록 다쳤지만 곧 제대할 수 있다니. 그렇다면 더 빨리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중순 저는 서울 파견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윈헨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었고 앞으로도 한국과 동유럽 사이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재현 씨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오빠가 오늘 퇴원했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너 만나고 싶대.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재현 씨가 보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재현 씨. 저는 달려가 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마리아 씨.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저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심각했지만 다행히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은 피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도와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북한군이 갑자기 우리 지피 방향으로 사격을 시작했어요. 저는 경계 근무 중이었고 즉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한 신병이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한 것입니다. 재현 씨는 정말 영웅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군인으로서, 한국 남자로서.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제 의병 제대가 확정되었고 한 달간의 재활 후에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마리아 씨, 재활이 끝나면 바로 뮌헨으로 갈게요.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는 정말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기다림과 걱정, 그리고 불안이 이 한마디로 씻겨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재현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약속했고 제 마음은 다시 한번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재현 씨와 수진이 배웅해 주었고 이별의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1월 말에 꼭 뮌헨에 갈게요. 재현 씨가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뮌헨으로 돌아온 후 저는 재현 씨의 방문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그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연습하고 뮌헨에서 함께 가볼 만한 곳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지나고 2025년 1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재현 씨는 예정대로 재활을 마쳤고 뮌헨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월 30일 그가 도착하는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뮌헨 공항 도착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팔을 약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재현 씨.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마리아 씨, 드디어 만났네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재현 씨는 2주 동안 제 아파트에 머물며 뮌헨을 여행했고 우리는 함께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씨, 저는 서울로 돌아가서 연구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마리아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한국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재현 씨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네, 갈게요. 재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현 씨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실버링이었고 안쪽에는 우리의 이니셜과 함께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가 한국어와 불가리아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그의 청혼에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재현 씨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회사의 한국 본사로의 이직을 신청했고 다행히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부터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월이 되자 재현 씨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번 이별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었고 곧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에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그때까지 우리 집도 준비해 놓을게요. 재현 씨가 약속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의 이별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이별이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저는 뮌헨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아파트 계약 정리, 짐 싸기 등 할 일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친구들은 제가 한국으로 이주한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대부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수진, 민지, 지연 등 한국인 친구들은 정말 기뻐했고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다만 자주 연락하고 가끔은 불가리아로 놀러 와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약속했고 부모님도 결혼식에는 꼭 한국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5월 말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뮌헨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불가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독일로 유학과 공부하던 저,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재현 씨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완벽하게 연결되어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지식이 너를 이 도시 밖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다시 한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구에서 재현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기쁨만이 남았습니다. 마리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의 집이에요. 그가 말했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오르자 재현 씨는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을 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예요. 마리아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계약했어요. 지금 바로 가볼까요? 그가 준비한 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고 거실 창문으로는 한강과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놓인 불가리아와 한국의 소품들. 모든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현 씨,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다 우리 집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거예요. 우리의 추억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날 저녁 우리는 집들이 파티를 했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재현 씨의 가족과 동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재현 씨의 부모님은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 앞으로 우리 딸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 그 따뜻함에 저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 본사에서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 파견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동유럽 마케팅팀의 책임자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방문했던 터라 익숙한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재현 씨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데이트를 즐겼고 때로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7월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10월로 정했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한국과 불가리아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바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재현 씨의 어머니와 함께한 한복 고르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전통 혼례를 위한 화려한 빨간색 신부 한복, 그리고 현대식 결혼식을 위한 우아한 웨딩드레스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요. 어머니께서 제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셨고 저도 함께 감동했습니다. 8월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고 처음으로 재현 씨의 가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두 어머니들은 금방 가까워지셨고 함께 요리를 하거나 쇼핑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리아, 재현 씨와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에서의 새 생활도 행복해 보여 다행이에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재현 씨와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좋아요. 9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저희는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이나 발리 같은 인기 있는 장소를 고려했지만 결국 한국 내에서의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해 강원도의 설악산 그리고 경상도의 역사 도시들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현 씨, 저는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어요. 제 말에 재현 씨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리아 씨가 제 나라를 그렇게 사랑해주니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예비 남편으로서 10월 15일 마침내 우리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한국식과 서양식을 절묘하게 조합한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오전에는 전통 혼례를 치르고 오후에는 현대식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전통 혼례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예를 올리는 동안 저는 한국의 깊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예식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저는 불가리아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마리아 씨를 만난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비록 우리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재현 씨의 서약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현 씨,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당신의 깊은 사랑까지. 저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우리의 서약과 함께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계획대로 2주간의 국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설악산의 울창한 숲, 경주의 천년 역사 유적까지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의 웅장함, 첨성대의 과학적 정교함, 그리고 안압지의 신비로움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깊은 역사와 지혜를 보여주었고 저는 이런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재현 씨,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지키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다시 일어섰어요. 특히 한국전쟁 후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죠.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재현 씨는 연구소에서 혁신적인 로봇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저녁에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고급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고 한국 요리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때로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강남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선물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저는 불가리아의 크리스마스 전통을 아이들에게 소개했고 전통 쿠키를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고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불가리아라는 나라에서 왔어.
유럽의 작은 나라인데 한국처럼 아름답고 역사가 깊은 곳이야. 왜 한국에 왔어요? 아이의 또 다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좋아서.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그 순수한 웃음에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부부는 새로운 목표와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재현 씨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재현 씨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꾸준한 재활치료 끝에 그의 어깨는 완전히 정상 기능을 되찾았고 이제는 어떤 활동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이제 당신과 함께 등산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함께해요. 재현 씨의 기쁜 소식에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2월 설날을 맞아 우리는 재현 씨의 고향인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저는 더욱 깊이 한국 문화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 배운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떡국, 잡채, 전 부치기,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과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지혜를 소중히 배워갔습니다. 마리아, 정말 솜씨가 좋네요. 이제 완전히 한국 며느리가 됐어요. 시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정성껏 가르쳐 주시니 저도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설날 아침 우리는 전통 한복을 입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엄숙한 의식에서 저는 한국 가족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받으며 덕담을 해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에서 한국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재현 씨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실리콘밸리로의 단기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3개월간의 분리는 결혼 후 처음 맞는 긴 이별이었지만 우리는 이건 역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 정말 미안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현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재현 씨의 커리어에 중요한 기회잖아요. 저는 여기서 재현 씨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영상통화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죠. 그렇게 재현 씨는 4월부터 6월까지 미국에 체류했고 저는 한국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이 시간을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TOPIK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 공예 배우기, 사찰 템플스테이, 한국 요리, 마스터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보낸 주말 동안 저는 한국 불교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깊은 명상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예불, 108배, 바루공양, 차담 등 모든 일정이 저에게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고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월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동유럽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여러 국가에 대한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도전적이었지만 제 이중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와 동유럽의 시장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기에 두세 개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한국과 동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팀장님의 칭찬에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밤 재현 씨와의 영상통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며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혼자서도 잘 적응하고 일에서도 성공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재현 씨의 응원에 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당신이 없는 동안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당신이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6월 말 드디어 재현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3개월의 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았고 그 순간 모든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재현 씨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현 씨가 있는 곳이 바로 제 집이에요. 재현 씨가 돌아온 후 우리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고 저는 한국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 경험들이 모여 우리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7월 말 재현 씨의 복귀와 함께 우리 부부는 서울 생활에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연구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저 역시 TOPIK 6급 취득과 함께 회사 내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8월 무더운 여름을 피해 우리는 강원도의 산속 펜션으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열기를 떠나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휴식을 주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에서 발을 담그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앞으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가장 큰 화제는 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을 확장할 준비가 됐을까요? 재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커리어도 안정시킨 후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한국과 불가리아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재현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잘한다면 정말 풍요로운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 확장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불가리아에 계신 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해서 가족 확장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그 기대감은 저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 마리아. 그렇다면 우리는 곧 조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니?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행복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족을 확장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불가리아에 방문해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우리 손주가 생긴다면 한국어와 불가리아어를 모두 할 수 있게 될 테니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부모님의 축복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꿈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불가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남성을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닌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그리고 정의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두려움은 이제 깊은 애정과 존경으로 바뀌었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재현 씨와의 사랑, 한국 가족들의 따뜻한 포용, 회사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앞으로 이루게 될 가족의 꿈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국경을 넘고 진심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나라였습니다. 재현 씨를 통해 그리고 한국을 통해 저는 또 한 번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이 삶을 변화시켰나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사연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